여기가 살짝 축축하네. 계속 안 됐어. 안녕, 잘 지내셨나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아직 한다는 게 뭘까? 학과 잘하면서 이거 하면서 다리 아프신가요? 괜찮아. 왜요? 화면은 괜찮은가요? 네. 저희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이 인터뷰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되나요? 이름은 곧 정해질 겁니다. 이름은 곧 정해질 겁니다. 이름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막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 셋 들어봤고요. 이 라이브 셋의 오늘 주인공 인터뷰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멋진 라이브 해주신 동원이님 환영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신동헌이고요. 음악 애호가로서 기획도 아주 가끔 하고 주로 음악 들으러 많이 다니고 뭐 미술도 좋아하고 그냥 이거저거 다 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술 없이 못 살아. 예술 맞아요. 종합 예술인이 되고자 진짜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예술 다 해보시는 생각이. 아니 근데 다 취향이 또 있는데 그 중에는 음악하고 미술 그런 쪽이 좀 제가 잘 맞는 끌리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잘 맞는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아직은 약간 자아 찾기. 네, 찾기. 오늘 플레이하신 라이브 셋도 라이브는 근데 거의 라이브 셋이었어요. 네, 그냥 이거 막 했습니다. 거의 SP404 라이브 셋 수준의 그냥 쥐어 짜시던데 샘플을 쓰듯이 어쨌든 너무 좋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오늘은 그 플레이하신 셋을 좀 기반으로 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오늘 플레이한 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앞뒤로 조금 흐름이 좀 나뉘긴 했는데 좀 초반부에서는 최근에 되게 잘 듣고 있는 위치하우스라고 불리는 그 앨범들에서 가져온 음악들을 썼어요. 근데 사실 이게 막 엄청 우리가 생각하면 막 떠오르는 뭔가 크리스탈 캐슬즈나 뭐 세일럼 이런 그런 위치하우스의 대표 주자처럼 사운드는 아닌데 그게 저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되게 위치하우스라는 이 장르를 달고 있는 앨범들인데 되게 그냥 어디서 그냥 녹음 어디 클럽 구석진 클럽 같은 데서 옛날 클럽 같은 데서 녹음해 온 것 같은 그런 소리들이 좋아서 그냥 사실 위치하우스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그런 음악들을 가져왔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제가 그냥 예전부터 계속 좋아해온 그 광고 음악이나 광고 음악이나 아니면은 되게 2010년대 뭔가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뭔가 극적이고 좀 과장된 그런 음악들을 써서 뭔가 나름의 뭔가 정서를 만들어 보려고 좀 해봤던 그런 믹스입니다. 그래서 좀 후반부 그런 광고 음악 그런 거는 또 되게 뭐 마이너 장르지만 스팸 웨이브라는 이름으로 막 커뮤니티 같은 데서 불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위치하우스가 진짜 마녀의 위치인 거죠? 사실 저도 네. 진짜 최근에 알기 시작해서 네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네. 뭔가 그런 뭔가 음사나 뭔가 마녀스러운 분위기가 확실히 다 있는 것 같았어요. 되게 그러면서 뭔가 자글자글한 뭔가 신스 소리는 아니면은 막 뭔가 드럼도 나름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좀 알아가는 중입니다. 맞아요. 그런 요소들 뭐라 해야지? 근데 올해 그래서 틀어주신 것들이 어떤 되게 클럽 사운드적인 위치하우스 막 이런 것보다는 진짜 약간 인터넷 하위 문화로서 많이 쓰잖아요. 약간 그런 거거든요. 왜 약간 고스 짤들 인터넷에서 사진이나 뭐 영상이나 그런 거에 좀 삽입되는 그런 맞아요. 조악한 약간 화질도 막 안 좋고 화질 음질도 다 안 깨지고 좋고 화질
무슨 320p 막 이런 거에다가 사운드도 막 다 거의 비트맵 같은 사운드 그런 특징 살려져 있었고 그래도 후반부에 뭔가 이런 광고 음악들을 계속 섞어서 트는 게 약간 뭐라 해야지 뭔가 스킷처럼 뭔가 이게 계속 연결해서 셋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작은 스킵들을 여러 개 이렇게 하고 가는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선했어요. 아무거나 이게 결국에는 오히려 약간 클럽에 지향하지 않아 클럽 뮤직, 파티 뮤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술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맞아요. 좀 뭔가 나름대로 좀 근데 저도 그 둘 다에 대한 뭔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클럽 사운드 같은 것도 다 너무 좋고 그리고 뭔가 나름의 라이브 같은 뭔가 이런 되게 짧고 뭔가 막 고개를 흔들면서 듣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 둘 다에 되게 지향점이 있는. 그래서 아까 냅다 위치하우스 틀다 말고 바로 클럽 노래를 엉덩이 흔들러 가는 노래를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냥 되게 저 자신도 뭔가 이게 트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약간 지금 이 트는 이 장소가 되게 DJ로서의 마음을 완전히 가지기에는 뭔가 어려운 막 앞에 몸을 흔들고 있는 관객은 아니다 그쵸, 보니까 제가 약간 마음에 드는 곳으로 약간 휙휙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마음 가는 대로 네 좋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30분 정도 플레이를 하셨잖아요. 네. 이 30분간의 플레이에 있어서 약간 이 부분은 솔직히 진짜 좋았다 이렇게 짜면서 생각이 드셨던 부분이 있나요? 사실 믹스셋 짜면서는 네. 그냥 짜면서는 그냥 막 이게 이 다음에 나오면 좋다 이런 순간은 꽤 많았는데 네네. 아까 지금 틀다가 네. 제가 친구가 DJ 하는 거 보다가 저거 써먹고 싶다 하는 스킬이 있었거든요. 그게 네네. 뭐였냐면 네. 이게 마스터 템포를 끄고 네네. 이제 BPM이 바뀌면은 소리가 약간 피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 BPM 페이더를 사용해서 하는데 네. 이제 막 가끔 막 ACS의 시봉선이 막 이거를 막 이 휠을 이렇게 돌리면서 약간 카세트 늘어진 소리를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뭔가 섬세한 곡이나 뭔가 좀 정서적인 곡이 뭔가 틀어지고 있을 때 이걸 약간 살짝 돌려주는 뭔가 그 스킬이 되게 뭔가 듣는 사람을 하여금 뭔가 연주되는 걸 듣고 있다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살짝 돌려봤는데 이게 딱 절묘하게 딱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난 자랑하고 싶은 포인트였는데. 평소에 약간 디제잉 하실 때 스킬적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근데 네. 조금 좀 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이런 것들이 네. 마치 보컬이 많은 힙합 음악이 되게 믹싱이 조금 뭔가 길게 믹싱하는 게 어려운 뭔가 그런 것처럼 네네. 제가 틀고 싶어하는 음악들이 뭔가 트랜지션이 되게 잘 뭔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여서 막 이게 막 엄청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FX를 좀 과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오히려 그런 거를 조금 소홀하게 되고 오히려 이 안에서 그 앞곡과 뒷곡의 약간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막 믹스 흐름을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믹싱보다는 저 사실 막 스킬적으로 엄청 뛰어나게 뭔가를 보통 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보통 트랜지션에서 많이 좀 드러나는 편이거나 약간 그 프리드랍에서 뭔가 올리거나 약간 그런 데 많이 쓰는데 사실 그런 막 어떤 극적인 순간을 연출해야 되지는 않잖아요. 이런 장난스러운 셋을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아티스틱한 걸 하면은 그것보다 사실 선곡이 그리고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에 있고 어디서 끊고 약간 맞아. 네. 요소들을 막 다 컨트롤하는. 근데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이게 저 페이드 아웃을 약간 쓰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네. 아예 소리를 줄이고 다음 곡을 이렇게 오늘도 거의 하셨죠? 끝난 다음에 네. 근데 네. 약간 이 끝난 다음에 약간 이 정적 순간을 얼마나 할지 되게 나름 열심히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걸 좀 약간 여러 번 하면서 네. 이게 딱 정적이 된 다음에 조금 기다린 다음에 뭐 이게 나오면 좋다 아니면은 바로 이게 나오면은 약간 뭔가 타이트하고 뭔가 급한 느낌이 든다. 약간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섬세한 부분.
그러니까요. 거의 악기 연주하듯이 진짜 SP404분. 그냥 이제 제가 DJ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아, 그 DJ 그냥 DDJ 200을 사용해서 그냥 샘플러처럼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재밌어. 뭔가 이렇게 셋을 구상하실 때 그러면은 뭔가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춤을 추게 하고 막 노래를 막 이렇게 짝짝짝 비트를 막 넘기고 이런 것보다는 또 약간 선곡단에서 이미 조금 더 이런 전체적인 구성 같은 거 위주로 조금 셋을 짜는 걸 선호하시는 편일까요? 그 좀 아까 텐셋의 후반부 같은 경우에 좀 그렇긴 한데 네. 또 모르겠어. 진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믹스를 트는 곳이 어디냐에 그렇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셋을 더 좋아하시나요? 클럽 아, 뱅어, 이게 진짜 고민. 클럽 뱅어입니까? 아니면은 아티스트 샘플러 셋? 아무래도 뭔가 좀 저를 좀 중요하게 뭔가 어필하고 싶을 때는 좀 샘플 위주로 뭔가 댄서블하지 않은 그런 센스를 사람들만, 보여주는. 네, 그런 거고. 본인은- 놀고 싶다. 뭔가 놀 자리다. 그리고 그러면은 무조건 뱅어. 본인은 진짜 모습은 댄서블 하지 않다. 아니 근데 둘 다 진짜 네. 발을 둘 다 담그고 있는 기분. 다른 자아. 맞아요. 또 다른 자아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같은 자아인데 여러 모습이 있는 거에 가까운 거겠죠. 네.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어서 이런 것들을 평소에 좀 약간 디깅을 하시잖아요. 네. 디깅을 할 때도 약간 오늘은 그냥 아티스틱한 디깅을 해. 오늘은 막 광고 막 100개 듣게 하고 다음 날은 막 그 네. 저 EDM 차트 막 듣고 네. 약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뭔가 알고리즘에 떠밀려오는 것들을 막 주워 먹거나 하시나요? 약간 근데 말씀해주신 거에 전자는 네. 진짜 좀 부지런한 것 같고 뭔가 그쵸, 느끼기 이거는 그렇게 이게 부지런하진 않은 거. 찾아 먹어야 되니까. 예, 진짜. 맞아요. 그리고 내가 딱 명확하게 노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그냥 조금 알고리즘에 이렇게 휩쓸 다니다가 이거 좋다 하면은 조금 파먹어보고 그러다가 또 질리면은 그냥 냅두고 주로 막 제가 좋아요 누른 목록을 좀 다시 듣는 경우 똑같은 곡 여러 번 다시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질릴 때까지. 그러면 주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나요? 어떤 플랫폼의 알고리즘? 저는 보통 유튜브 아. 유튜브를 많이 쓰는 거. 유튜브 뮤직 말고 그냥 네, 유튜브 영상 그걸로 뜨는 걸 보통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다가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의 뭔가 음악 작업물 있으면은 그거 들어가서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뭔가 다 좋진 않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보통 어떤 거는 막 진짜 한 2초 듣고 넘기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래서 조금 더 들어보다가 이러고 넘기고 어떤 거는 처음 듣자마자 바로 이러고 듣고 약간 그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뭔가 이런 노래는 약간 넘기는 편이고 이런 거는 약간 바로 라이크. 말로 표현하기가 근데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클럽에서 아니면 공연장에서 라이브를 들으면은 와, 이 사람 좆된다 하면서 친구를 쳐다보면 친구도 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사실 다 아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약간 말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근데 조금 그냥 제가 저의 나름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계속 귀를 약간 이끌어주는 뭔가 자극적인 사운드가 있고 그 상태를 조금 유지해줄 수 있는 뭔가 반복되는 게 있으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조금 산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구성이 너무 막 복잡하기보다는 맞아요. 뭔가 반복 속에서 약간 좀 재미고 맞아요. 캐치한 멜로디가 있거나 아니면 그 반복이 재미를 주거나 뭔가 샘플링 이런 거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맞아요. 힙합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막 플런더 포닉스로 가가지고 그냥 아예 샘플 가지고 다 때려놓고. 네. 그럼 약간 장르라는 상관없이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뭔가 좀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은 일단 좋다 하고 보시는 건가요? 맞아. 그리고 약간 네네. 그냥 그 순간에
좀 뭔가 좋다 뭔가 좀 더 좋다 뭐 그런 것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따라서. 그 있는 것 같아 확실히.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네 했던 노래인데 뭔가 계속 생각나는 것도 있고 뭔가 예전엔 좋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시간이 상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언제 들었냐도 중요하고. 근데 저 약간 궁금한 게 그 스팸 웨이브라는 노래 이 장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특정 한 곡의 스팸 웨이브가 너무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뭔가 듣다 보니까 자주 나왔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는지. 그냥 그 장르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레이첼 뮤직이라는 그 음악 커뮤니티를 하는데 네. 거기에 네. 막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막 이렇게 듣다가 네네. 그 앨범이 어느 리스트에 속해 있느냐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앨범이 스팸 웨이브 리스트라는 거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쫙 봤더니 막 일단 그 좀 뭐라 그러지? 그 광고 음악 아니면 되게 인터넷스러운 그런 음악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해놓은 그 공간이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뭔가 아늑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약간 마이너한 느낌도 들고 여기에는 내가 좀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여기에 뭔가 둥지를 틀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쭉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좀 나름 편안함을 많이 느낀 것 같기도 하고 그 광고가 좀 저희가 뭔가 보기 싫어도 약간 되게 보면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뭔가 그런 애들이라서 그런지 좀 더 뭔가 묘한 약간 애착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러면서 약간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런 관심사를 좀 이어가가지고 전에 ACS에서 그 또 오는 소리라는 파티도 나름 뭔가 스팸 웨이브라는 장르를 뭐 완전히 사람들에게 그런 걸 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거에서 출발한 파티는 맞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때 되게 재밌게 뭔가 했었던 것 같고. 좋네요. 그러면은 스팸 웨이브 DJ로 좀 자신을 소개해도 부끄러움 있으신가요? 네 그렇긴 한데 그 장르를 뭔가 소개하는 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었는데 그래도 네. 그러니까 사실 야, 지금은 약간 소개하는 게 어렵지만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지 한 10년 전 정도에 유행했던 그게 뭐냐 2016 진짜 까먹었어. 나이트코어 아니야 나이트코어랑 나이트코어보다 더 전에 그 약간 막 다비드상 이런 거 있고 베이퍼웨이브 맞아 베이퍼웨이브가 약간 그거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뭐더라 뭘 코어였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약간 마트 에코잼 막 이런 그 마트에서 나오는 소리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막 약간 웅웅거리게 막 들리게 맞아. 하고 사실 다 그런 어떤 거기서 파생된 거죠 사실. 파생들이. 스팸 웨이브도 그냥 완전 거기 하위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고. 진짜 근데 저 그게 약간 뭔가 좀 어느 정도 최상단에 위치한 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파생된 건 줄 몰랐어요. 네. 그거 저 빙하 그리면은 여기 있어요. 까만 시꺼먼 그때 그냥 아이스버그 그런 아이스. 그랬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뭔가 장르라는 게 이제는 누가 사실 어떤 저명한 사람이 이거는 이 장르다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놀다가 이거 그냥 오늘부터 이거 스팸 웨이브 하자 이러고 그냥 그렇게 다 요새는 다 그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그거 듣고 막 지들끼리 노는 커뮤니티 이용자 3명만 있어도 그냥 장르 만들 수 있어. 그냥 우리끼리 지금 해갖고 그냥 장르 하나 만들 수 있어. 버들코어 막 이런 거 버들코어 버들코어 버들코. 장르란 게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너무 마음에 드는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 장르가 뭐지? 하고 찾아보면은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냥 다 일렉트로니카, 일렉트로닉 하우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실제로 네. 요즘은 좀 장르 구분이 별로 의미가 많이 네. 없어진 시대이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막 네. 어떤 장르로 노래를 잘 안 듣고 어떤 사람으로 사실 많이 듣는 편이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맞네. 한 사람이 하는 장르가 너무 많고 이 사람이 이 앨범은 저거 이 한 앨범에 장르가 5개씩 있고 맨날 한 곡에도 막 장르를 다 섞어놓고 그리고 그 장르를 아, 그래서 뭘로 네. 나눌 거냐라고 하면 그것도 약간 애매한 이런 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점점 더 광범위한 장르로 올라가는 거죠. 그냥 사실 뭐 퉁칠 수 있는. 일렉트로닉하다 하면은 엄청 넓은 장르잖아요. 그냥 전자음악이라는 그냥 장르가 돼버리는데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위 장르들 중에 어떤 하나로 딱 규정 짓는 게 이제는 오히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음악을 하나로 정의 지어버리는 게. 아니면은 반대로 스팸 웨이브 같은 게 이제 아예 사실 음악으로 정의되지도 않았던 건데 이걸 오히려 그냥 음악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서 약간 거기서 오는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장르라는 게 이제 약간 무의미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것도 그냥 한 도구인 것 같아요. 장르라는 게 사실 약간 마케팅의 도구? 그래서 막 보면은 저 테크노 파티 가고 막 뭐 D&B 파티, 정글 파티 이런 데 가도 그게 안 나와요. 이상한 거 나와요. 이상한 거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사실 다 그래. 그래서 맨날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하우스랑 테크노가 무슨 차이냐 하면 아씨 옛날에는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약간 구분이 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약간 잘 모르. 이제 뭐 테크 하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없습니다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냥 뭔가 포스터 같은 거 보고 그냥 분위기를 예측하는 정도가 네.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사실 에스테틱. 아티스트가 부르기 나름이야. 내가 만들어 놓고 네. 이거 테크노 네. 하면은 테크노예요. 진짜. 그런 거다 보니까 네. 의미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냥 대충 시끄러우면 다 힙합이라 하고 그냥 네.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분류 작업이라는 게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이게 좀 기록이 남고 이걸 찬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뭔가 나중에 좀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게 뭔가 좀 네.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떤 내가 이 장르성에 입각해서 노래를 나 테크노 만들어지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너무 우리가 듣고 자라온 게 너무 중첩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막 1900년대에 막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만든 노래를 듣고 만든 노래를 듣고 만든 노래를 듣고 만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음악적 경험이 엄청 중첩된 상태에서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리고 그런 노래들을 막 예를 들어서 요새 뭐 유명한 요새 이제 제일 뜨고 있는 장르 뭐 하이퍼팝이라든지 저거 뭐 디컨스트럭트 클럽이라든지 뭐 아니면 블록하우스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옛날에 했던 것들 그냥 다 또 긁어와다가 그냥 대충 다 조져놓고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럼 그건 사실 장르가 또 없거든요. 이거로 보면 이거고 저거로 보면 저거 왜냐면 그 요소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그런 거를 딱 잘라가지고서 이건 하우스입니다 이래버리면 그렇게 되는 서로 약간 듣는 그 청자도 그리고 아티스트도 내가 하우스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하신 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막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긴 했죠. 뭐 위치하우스라고 하기도 맞아요. 사실 위치하우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팸웨이브라고는 그건 진짜 그건 뭔데? 뭔데? 그래도 그게 뭔데 싶어가 되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원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악들을 듣고 하는 게 최초에 이제 약간 이 음악 자체를 되게 좋아하시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되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뭔가 본인이 지금 살아가시는 삶에 있어서도 이 음악이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쵸. 막 근데 음악 없으면 못 사냐 막 이런 질문에는 막 무조건 바로 응이라고 대답하기는 조금 뭔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근데 확실히 엄청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없으면 삶이 매우 곤란해진다. 네. 없어도 당연히 살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내 삶에 항상
공허를 느끼면서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중요한- 혹시 네. 시각하고 청각 중에 꼭 하나를 잃어버려야 된다면 뭘 포기하실 것 같아요? 마피아가 납치해서 아니, 눈이랑 눈이랑 귀 하나를 놓고 가야 한다고. 아이 그럼 당연히 뭐 당연히가 뭐죠? 전 당연히 사실 귀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는 네. 눈 보이는 게 좀 아. 너무 중요하긴 해가지고. 근데 시각 예술에서 좋아하신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 조소과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조소 작업은 뭐랄까 시각도 있지만 어느 정도 촉각으로 이렇게 네. 뭔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제 시력을 네. 잃고 싶진 않아요. 뭔가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게 네. 근데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 예리하시네요. 맞아요. 사실 눈으로 보는 예술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는 거랑 귀로 오케이, 듣는 오케이. 것에 음악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지는 거. 그러면은 눈 포기하죠. 어. 맞아요. 좀 시각 청각 둘 다. 근데 왜 이런 질문이 된 거야? 원래 진짜 약간 크게 중요하긴 그냥 해요. 곤란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청각과 촉각하면 네. 그러면 무슨 감각이요? 네네. 청각이요. 청각 너무- 계속 할 것 같아. 죄송합니다. 뇌절을 그러면 모든 걸 잃고 청각만 모든 걸 잃고 귀만 남아 있어. 귀가 고어해졌어 갑자기. 괜찮네요. 귀를 중요시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은 음악을 그러면 언제부터 약간 뭔가 좋다라고 약간 인생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좀 느끼셨나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네. 확실히 19살, 20살 그때부터였던 것 같고. 학생 때는 약간 그렇게까지 막 의존하진 않았는데 의존이라 하니까 뭔가 마약 같은데. 그런 음악 없으면 못 어. 살겠어 막 이런 거 아니었는데 맞아요. 근데 뭔가 고3 때쯤 넘어가면서 좀 네, 그때 좀 집에서 약간 그때 코로나였고 네. 저 19살 때 딱 코로나로 거리두기 되면서 샷다운이 되고. 집에서 혼자 오래 있으니까 음악 많이 듣게 된 거. 그 전부터 뭐 중학교 때는 외힙 많이 듣고 국힙도 많이 듣고 그리고 뭐 다 다양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약간 있던 관심사가 고3 때 이렇게 확 하고 20살 되고 나서 이제 클럽도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또 더 확장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클럽 첫 경험이 궁금해요. 저 클럽 처음 네. 간 거 아직 기억하는데 볼노스트 갔었어요. 볼노스트 네. 갔는데 막 네. 개 어둡고 막 뭔가 딥한 분위기고 막 네. 그래갖고 막 네. 친구 따라갔었는데 막 친구 친구한테 따라. 와 여기 좋다 그러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네. 다 막 지흥에 취해가지고 막 다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도 나름 뭔가 네. 음악에 집중해서 놀았었는데 되게 피곤함 못 느끼고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첫 클럽 그냥 그 그때부터 약간 뭔가 이런 부분은 별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런 부분은 별로다? 맞아요. 그때는 되게 그리고 조금 약간 뭔가 약간 붕 떠 있는 상태이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뭐 그때는 뭔가 약간 막 와 이거 좋고 막 저거 좋고 약간 이런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래서 되게 그때 딱 테크노 클럽이 딱 저한테 약간 잘 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약간 태원에 그럼 좀 자주 원래 가셨나요? 네, 그때가 2021년이었는데 그때 링이랑 볼노스트랑 케이크샵이랑 막 갔던 거. 그러다가 에이시스를 가게 어쩌다 하필이면 메이플 스토리 파티였던 것 같아요. 파티캐스트. 네, 파티캐스트. 그러면은 뭔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것도 좀 하셨나요? RIM 말고. 아니요. 저 그리고 어라이엠에서도 사람과의 소통은 거의 안 해요. 그럼 약간 미팅. 맞아요. 저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소통을 진짜 어릴 때도 그냥 실제 친구들끼리 막 블로그에서 대화하는 거 정도지 커넥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와의 소통은 네 없었어요 진짜. 스스로 만들어낸 취향. 맞아요. 셀프메이드. 지금도 약간 여전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신기하기도 한데 제가 그런 거에 막 안 열려 있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잘 찾아서 하질 않게 되는. 그냥 약간 그쪽에 향하지 않은 그런 거죠. 저도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거를 별로 못하겠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글을 써요. 누가 댓글을 달아주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걔한테 또 다시 댓글을 달아야 하잖아요. 근데 별로 약간 이게 뭐지? 이 새끼 뭐지가 뭐예요? 뭘 안다고 이런 댓글을 써.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든 나쁜 내가 반응이든. 뭘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썼고 그거를 약간 이제 뭔가 아는 듯한 말을 하면은 그러는데 약간 약간 뚱딴지 같은 빗나간 소리를 얘기를 하면 하면 뭐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약간 뭔가 얘네랑 약간 별로 그 친밀해지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안 건데 저 진짜 인터넷 익명상의 사람이랑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해보고 싶은 마음도 갑자기 생겼어. 뭔가 시도하면은 방법은 다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방법은 너무 많죠 사실. 사실 뭐 완전 막 진짜 커뮤니티 뭐 DC 인사이드를 가건 뭐 해외 뭐 레딧 뭐 이런 RIM 뭐 이런 커뮤니티를 가건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인스타나 스레드나 뭐 오픈 카톡, 오픈 채팅이나 저거 뭐 트위터든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느슨한 형태의 커뮤니티라 해야 되나? 그것도 거기 어떻게 보면 거기만의 커뮤니티가 또 형성이 되니까. 어쨌든 와 근데 그러면 글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저요? 네. 그거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의 어떤 맛. 네. 커뮤니티 글 네. 거의 써봤죠. 써봤는데 그러니까 네네. 제가 소통을 하고자 한 건 아니고 그런 뭔가 채팅으로 소통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데 댓글로 막 채팅은 그럼 없는데. 글은 많이 쓰셨나요? 많이는 아니고 그냥 조금씩 썼는데 어디다 쓰셨나요? 저는 FM 코리아요. 아니 이거 밝혀도 되는 거예요? 음악 아니 얘기를 이게 그렇게 펜코에 음악 얘기 쓰셨나요? 아니 음악 얘기가 아니라 그럼 그냥 뭐 축구 얘기 쓰셨나요? 네. 개 못하네 이런 거. 네 축구 얘기나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막 눈사람 같은 거 만들고 나서 눈사람 머리 이렇게 던지면서 발로 차서 터트리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거를 올리고 싶은데 뭔가 네. 반응이 좋을 것 같은 데가 오픈 코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막 포텐 가고. 그 제가 나중에 동원님 잘 되시면은 네. 꼭 파묘해서 절대 못 찾을 거예요. 펜코남이라고 제가 꼭 저 펜코는 그 제가 피파 온라인 그 게임을 하면서 펜코를 알게 됐는데 그 관련 정보들 찾다가 축구도 좋아하기도 했어서 알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슬슬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네. 마지막으로 동원님 요즘 최근에 관심 있는 음악 같은 거 있다면은 공유 몇 개 소개하는 시간 갖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헐. 많이는 필요 없고요. 근데 제목을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아티스트 이름 정도. 네네. 어떤 곡의 특정 곡이라 아니더라도 그냥 이 사람 좋다라든지 뭐 이런 장르 좋다, 요 앨범 좋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3개 정도 할까요? 3개 가능하신가요? 해볼게요. 어려우면 네, 그냥 생각나는 거 조금만 해보자면 저는 고비라는 해외 힙합인지 뭔지 모르겠는 음악을 하시는 분이 요즘 좋은데 GOBBY고요. 네. 그분의 음악은 약간 동화책 같은 뭔가 우스꽝스럽고 약간 웃긴 면이 있으면서도 좀 뭔가 유머스러우면서도 뭔가 약간 비꼬는 듯한 면이 조금씩 있고 조금 그래도 그 안에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들이 다 섞여 있어서 페뚜 같은 건가요? 아니 조금 달라요. 그것보다 약간 좀 더 칠한 뭔가 해외 아티스트의 약간 바이브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그게 잘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서는 또 요즘 뭐지 힙합? 힙합 듣는데 THT BOYBA
THGBOYBA라고 THG 보이바 막 그렇게 저는 읽는데 네. 이 사람이 뭔가 펑크 같은 거랑 뭐 힙합 그런 거 만드는데 네. 좀 약간 근본인 듯이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어요. 되게 뭔가 좀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한 것처럼 좀 미니멀한 구성이고 약간 왔다 갔다 많이 안 하는데 그 와중에 뭔가 뭔가 그런 거 음악 그냥 마스터링 그런 면에서 뭔가 쫀득쫀득하게 귀에 달라붙는 느낌이 좋고 나름의 뭔가 하드한 분위기를 계속 잘 이어가는 것 같아서 이 사람 음악을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뭔가 장르를 그 펑크에 쓰는 랩을 칭하는 장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멤피스 랩. 멤피스. 네, 멤피스 맞아요. 사운드를. 그런 거를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쓰고 비트가 있고 뭔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힙합을 자주 들으시나요? 네, 좀 자주 듣게 되는 게 근데 그냥 뭔가 뭔가 좀 멋있고 싶을 때 많이 듣는 아우라 파밍을 이렇게 힙합 들으면. 네, 진짜로 진짜 그거 이 THG 이 사람 거 들으면서 막 학교 등교하고 하면은 그냥 저 혼자만 개 멋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진짜 기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향수 뿌리듯이 음악을 딱 들으면 이렇게 맞아요. 혼자서지만 네. 막 걸음걸이도 나름 네. 괜찮아지고. 약간 그 스파이더맨 3처럼. 맞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러면은 그 힙합 많이 들으시고 네. 펜포 하시고 사람이 별로네요. 사람이 좀 이제부터 바꿔 나가겠어. 저의 이미지를. 늦은 남이 되게 늦은 남이 되게 바꿀 기회였는데 늦은 이렇게 남 시작해도 팀. 되네. 아 그러게. 여기서 근데 또 그냥 광고 노래 트시고. 광고 노래도 들고. 근데 오히려 이런 걸 들으면서 약간 그 유쾌함에도 오히려 있을 수도 있어. 이게 뭔가 막 펑크, 멤피스 랩 이런 거 듣는다면은 약간 네. 이상해 보이는데 아. 광고 음악 들어나 이러면 진짜 이상한 사람 진짜 재밌어 보이거든. 이 사람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 광고 음악? 나 약간 나 삼성 그 가전제품 광고 음악 모음집 들어. 와, 그렇게 구체적이면 좀 다르다. 와, 나 비스포크 진짜 이상한 건가? 비스포크 좋아해. 나 세탁기 완료음 들어, 막 이런 거. 나 세탁기 완료음 모음집 추천해줘. 야 이거. 야 LG 이거 그 사운드 진짜 수준 높아 보이고. 오, 진짜. 진짜 좋은데요? 자기만의 취향 진짜. 아, 앞으로 소개팅 나가거나 그럴 일 있으시면은 네. 그 LG 아 진짜. LG 가전제품 그 징글 1시간 풍요에 모음집. 그런 거 설정해두고 아 미치겠다. 진짜. 근데 멋있는데요? 뭔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면 진짜 되게 그러니까요. 멋있는 사람이니까 멋있는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거죠. 추천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당한. 그리고 막 혼자 이렇게 막 듣고 가다가 실수로 딱 떨어뜨려고 에어팟 바뀌었다. 바뀌었는데 띵띵띵. 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진짜 범상치 않은 사람. 헐. 또 이렇게 솔루션도 드렸습니다. 감사. 저 진짜 좀 뭔가 얻어가는 거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 진짜 이상해. 늦은 나무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씨. 이대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라이브와 인터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되게 나름 좀 편안하게 음악 틀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인터뷰 하면서 뭔가 몰랐던 저의 사실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됐달까요? 그리고 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verything is cool, everything is fine. What's left is right, yours is mine. 티가 안 나서. Everything
everything is fine. What's left is right, yours is mine.